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좀 색다르게 강좌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공영포 영문법입니다. 사람 이름 같은데요. 밑에 부제를 보면 공무원 영어 포기자를 위한 영문법 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괄호를 딱 쳐놨죠. 공무원에다가 꼭 공무원 그 시험을 갖다가 준비하는 분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령 뭐 수능 영어에서도 영어를 갖다가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하고 하는 친구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수능 영어에서 영어를 포기하는 수준하고 공무원 시험을 이제 준비하면서 공무원의 뜻을 두고 영어가 안 돼가지고 거의 반 포기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이 퀄리티, 질이 다르죠. 뭐 사실 좀 이 고등학생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영어를 포기했다라는 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거의 포기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능을 준비하면서 영어를 갖다가 포기한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강의를 한다 해도 공무원의 뜻을 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이거는 자발적 포기라기보다도 뭔가 그 타의에 의한 그런 어떤 포기 상태에 있는 분들하고는 이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능 쪽에서 영어를 포기한 그 고등학교 친구들은 사실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요, 뭐 절박함이랄까 그런 게 전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은 공무원을 갖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를 지금 어쩔 수 없이 타의해 가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사실은.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괄호는 쳤지만 일단 타겟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무원 영어 3개월만 빡시게 하자. 어떤 영어든 뭐 어떤 과목이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영어에 관한 하는 선생님 지금 뭐 개인적으로든 그룹이든 아니면은 뭐 교실 강의든 온라인 강의든 지금 횟수로 따지면 뭐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영어 강의를 해왔는데 어떤 누구라도 그 학습자가 쌤이 하자는 대로 쉽게 말하면 좀 좋은 말로 하면 이끄는 대로 열심히만 따라와 준 경우에는 딱 3개월이면은 딱 표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군계 1학으로 쫙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쌤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때 지동에서 이렇게 이제 할 때 뭐 좀 예를 들어서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그 대원외고 뭐 또 명지외고 한영외고 이런 쪽에 이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이제 몇 분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한테. 그럼 이제 강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딱 첫 시간에 보면은 이 친구들이 겉멋이 들어가지고 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겨우 해봤자 고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이제 외고,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그 외고 재학생이라는 그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학습을 강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는 이런 투라. 근데 쌤 한번 분필을 한번 날려보시죠 뭐 이런 투라. 얼마나 하시는지 한번 저희들이 평가해 드릴게요 하는 이런 투라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이니까 쌤도 이제 역으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찔러 들어가죠. 뭐 한 30분 지나고 나면 애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고개 눈을 못 맞춥니다, 쌤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첫 강의 그렇게 이제 강의가 끝나면은 그 강의는 그날 이후로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학생들이 자존심도 상했고
그리고 뭔가 처음에 자기들이 내보였던 그런 태도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쉽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김없이 그 다음 날이나 며칠 지나면은 그 어머니의 어떤 볼멘 그 소리가 이렇게 전화로 들려옵니다. 아, 쌤, 뭐,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학원 쪽이나, 뭡니까? 그 원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다시, 수강료 다 전액 환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사실, 그 레벨, 저가 만족하고 있는 그 레벨 이상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아무리 천하의 고수 선생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배우는 자세가 그래가지고는, 그거는 전혀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뭐, 그 보면은 휘문고도 있었고, 뭐, 숙명여고도 있었고, 그 대치동에 많이 있었죠. 그죠? 이제 어떤 경우는 영어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친구입니다. 다른 과목은 잘 하는데, 그럼 또 이제 뭐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친구 좀 개인적으로 좀 봐줄 수 없느냐, 이렇게 하면, 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쌤이 이제, 뭐 이렇게 과제도 내어주고, 뭐 어휘도, 외울 거 이제 이렇게 페이퍼로 계속 나가고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는 뭐 해석을 시켜봐도 좀 떠듬거리고, 뭐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이제 한 달쯤 지나면은, 웬만큼은 이제 다 합니다. 웬만큼은. 그러다가,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이 정도 하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이제 뭔가 좋은 소식을 갖고 옵니다. 쌤, 이번에, 학교 내신 영어 시험 쳤는데, 반에서 1등 했습니다. 이 정도 소식을 갖고 옵니다. 갖고 오고, 한 3개월쯤 지나면은, 어머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쌤, 식사를 한번 하자고 옵니다. 그때는 이미 저 탑에 딱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뭐,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허다하게.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친구들은 어떤 태도냐면은 뭘 해라 해도 시키면 군소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이게 다 하다 보면은 어느새 영어 내공이 쫙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뭐 수준을 봤을 때 성문종합 영어 정도의 그 어떤 단문 있죠? 단문. 그 정도가 사실 좀 어려웠던, 많이 힘들어한 그 수준이, 뭐 장문 독해 물론이고, 뭐 영어의 왕도나 1200제 굉장히 고준한 어떤 그런, 수준 높은, 영문, 뭐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한 그런 것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다 해석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3개월 정도면은 딱 그 수준까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추가할 이야기는 뭐냐면, 쌤 주위에 친척 쪽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조카뻘 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보다가 도저히 보니까 영어가 뭐 한 30점대? 30점. 잘 나오면 한 40점 정도? 사실 그거는 그 점수가 아니죠. 오락가락 하는 거죠. 우리가 사지선다 같으면 25점은 일단은 베이스로 깔아야 되니까 찍기만 해도 25점, 확률적으로 25점이라는 점수가 베이스로 깔리는데 거기에 35점, 뭐 40점 이거는 사실 그냥 드세요 하고 주는 문제 한 두세 문제 맞추고 나머지 다 찍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30점대, 40점대 같으면 말 그대로 포기자라고 보면 됩니다. 심하면은 그 찍기도 안 돼가지고 10점, 15점, 20점도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면서 그때 이제 쌤이 요구한 게 뭐냐면 다른 거는 일체 신경 쓰지 말아요. 문법이라든지 독해라든지 뭐 구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체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뭘 해야 되느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영어 때문에 항상 반자포자기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영어 강의 중 첫 번째 강의인 공영포 영문법 강의다 라고 했는데 공무원 영어는 3개월만 빡시게 노력하면은 조준권에 들어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친구들은 사실 그 학교 내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레벨에 있는 친구입니다. 뭐 수학이나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쌤하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한 3개월 만에 쫙 올라간 경우고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을 영어를 갖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습자들은
그 친구와 비교했을 때는 사실상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공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내공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친척 쪽에 조카 친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조카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까? 70점대로 지금 진입할 수 있다 이랬겠죠. 그 친구가 한 3개월 하니까 70점 중반, 그리고 조금 컨디션 좋으면 80, 그리고 어떤 데는 90까지 탁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절대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한 3개월 정도 빡시게 하면은 조준권, 이 합격권이라고 하기가 한 75에서 80이면은 영어는 거의 합격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 뭐 한국사도 필수니까요.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조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0점대로 들어왔다면 일단 딱 조준권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좀 더 하면서 약간 그 어휘 쪽에 한두 문제 킬러 문제로 나오는 그런 어휘들 챙기고 이러다 보면 안정적으로 80점대에 딱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영어라는 이 과목은 한번 80점대에 딱 올라와 가지고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냥 적당하게 영어와 잠깐 놀아만 줘도 그 점수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다른 과목 뭐 암기 과목 한국사 이런 거 같으면은 좀 안 하면 그냥 잊어버리죠. 그죠? 잊어버리면 또 뚝 떨어지죠. 말 그대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물론 사실 역사가 암기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인데 역사만큼 이해를 해야 하는 과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그 수험의 현실은 암기 과목으로 되어 있죠. 요즘 시험 문제들의 그 조과 때문에 조금 보니까 예전하고는 다르게 많이 이해 중심으로 역사의 흐름에 관해서 이렇게 묻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영어는 특히 공무원 영어는 3개월만 빡시게 하면 딱 조준권인 70점대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이제 조카 얘기하다가 살짝 끊긴 이유가 뭐냐면은 넘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조카에게 쌤이 딱 부탁이자 강요자 압박을 한 오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너는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은 무조건 된다. 근데 이걸 안 하면 다른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자, 그게 과연 뭘까요? 자, 공무원 영어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1. 영문법. 2. 영문 독해. 3. 영문 어휘. 4. 기출 연습. 5. 실전 모의. 설마 이것도 찍는 분은 없겠죠? 이것도 찍는 분은 없겠죠? 자, 정답은 뭐겠습니까?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제일 중요한지. 전장에 나갈 때, 전투에 나갈 때,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소총. 그런데 그 소총을 그냥 들고 갑니다. 껑총으로 메고. 그럼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총알이 있어야 되겠죠. 총알. 우리 흔히 이 돈, 자금을, 쩐을 갖다가 무엇에 비유합니까? 총알이라 그래요. 총알. 답은 어휘입니다. 어휘. 여러분들 지금 영어를 갖다가 반 포기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영어 어휘가 형편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래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둬들인 영어 어휘라고 하는 곡식 자체가 이미 그 살독에 텅텅 비어버린 상태입니다. 어휘가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른 강의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뭐 문법이나 구문 이런 쪽에서 조금 약하면은 독해를 할 때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이번에는 어떤 복잡한 구문이 나와가지고 나를 애를 먹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독해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옛날 고등학교 1학년 한 여름 방학 정도 수준에서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그러면 영어 어휘가 안 된다면, 영어 어휘가 안 되면 이거는 고문입니다. 고문. 그 자체가 고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공감할 겁니다. 영포자분들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호칭하는 게 죄송합니다만은 어휘가 거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영어 공부도 뭔가 문법을 열심히 하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구문 독해나 영문 독해, 심지어 장문 독해, 좀 어려운 난해한 독해가 되어야지 그걸 갖다가 하는 게 영어 공부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어 어휘 공부는 영어 학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그 의학습에 들어가는, 투여하는 시간은 20%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정리만 해놓고 안 봅니다. 정리만 해놓고. 정리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대견하지만, 정리를 해놓고 안 본다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정리한 만큼 딸 정말로 오토바이 소리 나도록 외워야지 한 일주일 지나면은 한 30%에서 한 50% 좀 남을까요? 그 정도 남아도 훌륭한 겁니다. 그게 점점 축적이 되다 보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단어가 그냥 급속도로 싹 늡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 동사, 명사가 나오면 뭐 동사형 의미고 형용사형 의미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게 더해지기 때문에 눈등이 굴러가면서 avalanche처럼 눈사태처럼 막 굴러가면서 눈등이가 커지듯이 그 위에 어떤 캐파도 그렇게 급속도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쫙 가면서 동시에 의휘에 투여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문법, 구문, 독해에 보다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총알이 아니라 든든한 기관 단총을 딱 짊어지고 전장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 강의가 비록 영문법 강의지만 이 영문법 강의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영문법을 딸딸 외우는 것보다도 영어 어휘 학습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복화 3000이 사실상 지금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레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레벨이. 하지만 영어 어휘는 목숨 걸고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휘와 관련된 어떤 강의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찾아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화 3000 이것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쌤 위에 문제와 답을 안 지우고 있죠. 공무원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영어 어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오직 이 강의에 출몰하는 영어 어휘만 두더지 잡듯이 옛날 이 잡듯이 그렇게 샅샅이 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더 나아가 처절하게 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쌤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요. 그 노트 있죠, 노트를 갖다가 이렇게 반을 딱 접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표지부터 해갖고 안으로 탁탁탁 접습니다. 그럼 길쭉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절반 모습이 딱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영어를 딱 쓰고 이쪽에다가 우리말, 그죠? 우리말 많이 안 적습니다. 그냥 한 개 정도 적습니다. 혹시 좀 중요한 게 있으면 한 2개 정도 적습니다. 이 또 정리한다고 영어 하나에 우리말 뜻을 갖다가 있는 대로 여러 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안 해집니다. 적어봤자 시간만 허비하지. 중요한 거 하나만 딱 하나만. 왜냐하면은 이 영어는 이미지 언어이기 때문에 이 의미에서 다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장, 파생, 발전하는 거 이게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단어 하나만 딱 챙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ssume이라고요. assume 자주 나왔지만 assume 할 때 우리가 뭔가 짐작하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assume power, assume control 해가지고 뭔가 통제력을 가지다, 뭐 권력을 쥐다 이런 의미로 assume이 쓰이거든요. 이럴 때 assume은 기본적인 의미가 뭘 갖다가 이렇게 딱 간직하다, 가지다도 아니고 간직하다. 간직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뭔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에게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assume이 생각으로 들어가 어떤 생각을 딱 가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어떤 물질적이나 물리적인 힘을 갖다 갖고 있다면 그걸 갖다 보유하다 이런 의미가 돼. 장악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ssume 같으면 뭔가 간직하다, 마음속 어디에 간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나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26줄 정도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여기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2페이지 하면 한 50개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외웁니다. 처음에는 이거 외웁니다. 그냥 뒷짐지고 어떤 데는, 쌤 옛날 그 집은 이래 마당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큰 집이 아닙니다. 조금만 나가면 조그만 마당. 그래서 이럴 때는 막 고무공 가지고 혼자서 이쪽에는 대한민국 저쪽은 일본 이래가지고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뭐 일본을 10대 0으로 깨고 막 이런 그런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 마당을 이제 뒷짐을 지고 오고 가고 하면서 이걸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고 이제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한글을 딱 가리고 이제 접었으니까 딱 접으면 안 보이니까 영어만 딱 보고 쭉 봐면서 이제 이거 무슨 뜻 무슨 하고 쭉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쭉 들어올 때 몇 초 안 걸립니다. 이래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제 접어갖고 한글을 보고 한글을 보면서 영어를 갖다가 떠올립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덮어버리고 요 20몇 개를 차례대로 쫙 외웁니다. 차례대로 덮어버리고 이게 기억으로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가다가 뭐가 다 하나 끊길 때가 있습니다. 몇 개씩. 그럴 때 한번 살짝 보고 그리고 쭉 외우고 그 20몇 개를 계속해서 몇 번 계속 돌려버립니다. 뭐 그냥 산책하면서 뭐 뒷짐 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데는 펀치볼 달아놓은 거 툭툭 치가면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거꾸로는 못 외우겠어요. 거꾸로는 잘 안 해집니다. 거꾸로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뒤에 뭐 요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쭉 가니까 뭐 그때 당시에 성문종합 영어, 영어의 왕도, 뭐 영문에서 1200제, 또 일본 대학 입시 문제집 같은 것들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냥 쭉 사해가면서 웬만한 이제 영문은 그냥 뭐 단어 걱정 안 하고 그냥 쭉 읽어내리 가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영문법 강의 내용과에 따르는 구문 구조 및 영문 독해 역시 어느새 자연스럽게 내공이 쌓이며 수준이 올라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조카의 예인데 한 달 정도 기본적인 어떤 뭡니까 영문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부정사다, 동명사다, 분사다, 그리고 시제 뭐 이런 관련된 동사의 주요 문법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문제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줘봤습니다. 그러니까 80 중반 정도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쌤한테 주면서 많이 틀렸을까 싶어가지고 막 그 걱정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러면서 야 너 80점 나왔다 이러니까 막 입이 그냥 귀를 잡으러 가는 그 모습이 뻔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본 강의에 출몰하는 영어 어휘, 단어, 부동사, 이디엄 등을 단어장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하고 옛날 팔만 대장경을 앞으로, 거꾸로, 옆으로, 뭐로 외운다는 성철 스님 비유와 같이 사방팔방으로 철저하게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가 안 된다 이러면은 이건 쌤이 거짓말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말만 해놓고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이 노력할 일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고요. 자, 영문법 강의 내용과 이에 따른 구문, 구조와 용법 등의 강의 내용은 머리만 열어두고 꾸준히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머리만 열어둔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단수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영어를 사용하는 쟤들의 의식구조, 뇌구조가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떤 어순을 만들어내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수능 레벨에서 영어를 갖다가 포기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이 논리적인 어떤 이해력이라 그럴까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지금까지 뭐 대학도 졸업하고 아니면 지금 대학생인 신분도 있겠지만 걔들보다는 훨씬 더 살았죠. 그죠?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이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금 영문법의 로직을 갖다가 이해한다라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때 막연히 다른 여러 과목을 갖다 같이 하면서 할 때와는 다른 겁니다. 지금 공무원 하면 한 5과목 정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연령적으로나 아니면 그동안 사이온 내공으로 봤을 때 영문법의 로직을 갖다 이해 못한다라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강의만 쭉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영문법이랑 이런 거였구나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체화되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영어, 단어, 어휘, 구동사, 이디엄은 철저하게 사방팔방으로 때려가지고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월 안에 영어에 대한 물리가 안 터지면 쌤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짓을 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래 되는 거죠. 자, 오직 영어 어휘를 두더지 잡듯이 잡기 바랍니다.
사방팔방으로 뭐로 거꾸로 외우는 건 그렇다지만 어쨌든 앞에서 쭉 덮어놓고 내가 오늘 정리한 게 뭐더라 하고 한번 쫙 할 때 기억 안 나는 것만 체크하는데 그 기억 안 나는 그 녀석을 체크하는 게 상당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기본 영문법을 완벽 숙지한다. 그렇다 해가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쌤 강의를 갖다가 따라오면서 그렇지, 그래 저래 되는구만. 긍정적으로 항상 머리와 마음을 딱 열어두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쑥쑥 받아들인다라는 자세로 그냥 영화 보듯이 따라오면 됩니다. 자, 고급 영문법의 원리적 이해 및 체화. 이게 되면은 이제 고급 영문법의 로직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게 이제 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문법의 로직이라는 게 뭐 파트별로 뭐 수십 개가 있어가지고 총합이 수백 개 로직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해봤자 한 십수개입니다. 한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하면은 영문법 전체가 체인, 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로직 안에서. 그걸 갖다 이제 이해하고 나면 문법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강의할 정도도 될 겁니다. 자, 영문법 주관식 문제로. 우리 계속 객관식 문제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절박함이 없습니다. 사무치는 게 없습니다. 뭐, 안 되면 찍지. 그래갖고 틀리면 틀리지. 이래 돼버리니까 주관식은 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쌤 세대의 그 본고사 시절에는 객관식 문제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실 학교 시험에서는 몇 개 있었지 온통 주관식이었습니다. 온통 빈칸에 열어라, 알맞은 단어를 열어라, 알맞은 구동사를 열어라, 이 문장을 갖다가 뭐를 시작해가지고 전환해라. 전부 주관식이에요. 전부. 근데 지금 그런 학습이 무용지물이고 그 학습을 갖다가 폄하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쉽게 애들을 유인해가지고 쉬운 영어 가지고 그냥 달떡, 별떡, 해떡, 떡 팔고 있는 떡장수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영어 교육이 이상하게 얄팍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대학 가가지고 다시 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쌤한테 고등학교 때 영어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사실 서울대 갔습니다. 서울대 간 그 친구가 부모님 전화가 와가지고 한 1학년 말인가 겨울방학 때 영어를 좀 더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전공영어에 들어갔는데 전공영어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쌤이 그때 냉장하게 탁 잘랐습니다. 왜? 대학생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 스스로 그걸 갖다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도대체 대학은 왜 갔느냐 이거죠. 물론 그 학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 한 건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수학도 들어가가지고 대학 수학, 경제 수학 이런 것들 복잡한 대학의 수학을 갖다가 서울대 온 친구들이 따로 과외를 했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이게 쌤 우리 본고사 세대에서는 거의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떤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태. 이제 딴 이야기로 갔는데요. 어쨌든 주관식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공부한 걸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주관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영문을 보면서 이건 여기가 틀렸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이게 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번 쌤이 지금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쌤이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국어 문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국어 문법이 자음접변, 구개음화, 뭐 조음소가 어떻고 막 이래가지고 뭐 제일 심해 잘 나오는 게 구개음화하고 자음접변이죠. 그러면서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문법적인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하고 둘이서 이 국어 문법을 갖다가 완벽하게 한번 딱 정리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다가 좋다 이렇게 해보자 이랬습니다. 뭐냐면은 국어 교과서에 뭐 이렇게 이제 한 꼭지가 나오죠, 그죠? 유니트가 나오죠. 그러면은 몇 개 유니트를 골라가지고 좀 길이 거리 운문이 아니고 이게 산문체, 플러스한 그런 산문체 좀 긴 문장을 골라가지고 그게 나오는 표현 하나하나에 전부 다 알고 있는 문법적인 요소를 다 쓰는 겁니다. 이거 동그라미 치고 거기 위에다가 조그맣게 이거 자음접변, 요 동그라미 이건 구개음화, 요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나올 때마다 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책이 새까맣습니다. 책이 새까매 있습니다.
그거 몇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나의 어떤 에너지, 노력을 쏟아 부어가지고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게 안 달아나는 겁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어 국문법과 관련된 문제들은 뭐 그냥 패싱이죠. 이것도 삼초 게임이죠. 그냥. 이제 영문법도 영문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영문적인 요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가정법이고 이거는 원형동사고 이건 휴대용법이고 이거는 도치고 뭐 이거는 접속사 뭐고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다 체킹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만 딱 하고 나면은 영문법이 거의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아직까지 검증해 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혹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그냥 권유의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베이스로 해서 단문 독해를 통해 문법 내공과 독해력을 동시에 함양한다. 단문 독해를 할 때 방금 이야기했던 이러한 태도로 그 문법 하나하나 사항을 갖다가 체크하고 그 문법에 들어있는 언어적인 로직도 체크하고 그리고 그 단문 독해를 갖다가 제대로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단문 독해에 한 서너 개 이상의 중요한 문법적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영문은 따로 추출을 해가지고 딱 모아놓고 한 10개씩 거의 한 몇십 번은 좀 과장된 거지만 한 10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그 반복해서 읽다 보면 뭐 소리 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반복해서 막 읽다 보면은 그 내용이 그와 관련한 문법 구문 심지어 어휘 뭐 구동사까지 그냥 들어오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는 거의 아마 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선생님 봅니다. 그걸 했다면 지금 이 강의에 귀를 기울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미 저 위에 레벨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수준의 중장문 독파하는데 이게 제대로 하면은 3개월 만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 하고요. 그러면 자, 공영포 영포 언제 시작하느냐? 내년 1월 중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준비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있지만 이걸 갖다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인 강의가 되도록 이게 편집을 하느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다가 잡고 지금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어휘다. 어휘가 안 되면은 영어는 고문이고 그 고문을 스스로 자기를 고문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어 어휘를 안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자학을 하고 있는 자학을 거기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 그 방법은 뭐냐? 영어 어휘를 사방팔방으로 때려서 모조리 잡아내야 된다. 그것만 되면은 영어는 저절로 되고 영어가 저절로 되면 공문 영어든 수능이든 아니면 토익, 토플, 탭스든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패턴 유형별로 조금 적응하고 훈련하고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고 그게 또 자주 등장하는 어떤 고난도의 어휘를 갖다가 챙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탑 레벨에 올라가는 것일 뿐이지 어느 정도 일정 레벨까지는 지금 쌤이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 3개월 빡시게 하면은 툭 올라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툭 올라가고 자기가 써 있던 저 아래에 있던 그 자신의 자리를 갖다 이렇게 굽어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내년 1월에 공영포 영문법 강의로 만나게